타세요 수익버스, 오늘도 여러분을 안전하게 수익 종착지로 모셔드리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할까요? 베스트라이버 김준호 매니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들이 뜨거운 가운데 저희 맞습니다. 증시 오늘간을 보신 분들은요. 아직 방송 시작한 지 4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굉장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제가 네. 이슈 추적 시간에도 다뤄봤고 앞서 투자타임에도 언급이 됐던 이 펩트론 저희 김준호 매니저님이 맞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고 무려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2주 만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뭐 전일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이 주인공이었잖아요. 네. 근데 또 오늘은 또 알테오젠과 또 이제 펩트론이 또 주인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바뀐 건 전혀 없다. 그래서 또 일리아릴리와 노보디스크의 기술 이전 논의를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이상 조정에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 지나친 낙폭 과대다. 그래서 금리 방향과는 상관없이 펩트론의 어떤 비만 치료제 열풍은 2028년도, 2030년까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 후보 물질이라고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암젠의 이제 새로운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인 마리타이드가 지금 이제 4주 간격으로 1개월 제형을 구현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비만 치료제, 특히 이제 약물 전담 플랫폼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뭐 인베티지 랩도 오늘 장중에 오랜만에 1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펩트론 또한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 특히 약물 전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 펩트론도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또 이제 뒤늦게 후발주자였던 암젠이 또 네. 이제 4주 간격에 1개월 제형을 구현했기 때문에 또 일리아릴리와 노보디스크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오. 그래서 결국 일리아릴리와 노보디스크 간의 경쟁이 더욱더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펩트론의 또 이제 약물 지속형 플랫폼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펩트론을 목표가를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향해요? 그래서 2주 만에 이제 2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고요. 제가 2차 목표가 36,900원을 말씀드렸는데요. 3차 목표가로 상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목표가는 41,500원으로 좀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요. 익절가는 다시 한번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33,700원을 익절 라인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이제 축하드립니다. 한 1,000원만 오르면 3차 목표가를 터치하는데 네. 저희 3차 목표가 한번 공략해 볼까요? 3차 목표가 도달하면 네. 또 이제 비만 치료제 좀 살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찌는 뭐 커피나 뭐 치킨 이런 것들보다는 네. 좀 건강한 뭘 드릴까요?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은 살찌는 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값비싼 커피 케이크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칼로리 폭탄. 네. 저희가 다이어트 관련해서 비만 치료 관련해서 수익은 내고 맞습니다. 또 네. 먹을 건 또 맛있게 먹고 네. 이렇게 펩트론 지금 2주 만에 2차 목표가 터치를 했는데요. 3차 목표가까지 터치가 가능하다면은 저희가 또 이벤트로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외에도 시장에서 무엇을 봐야 될지 저는 궁금한데 오늘도 두 가지 버스가 준비되어 맞습니다. 있잖아요. 첫 번째 버스 한번 노선부터 공개를 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버스 노선은요. 초록버스, 단기버스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버스로 달릴 수 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관심과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테마인 네. 것 같은데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확실하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가장 큰 피해 섹터였던 바이오주가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스코 마을도 있고요. 또 그리고 바이오 USA 마을도 세계 내분비약회 마을이 있는데 오늘은 약물 지속 플랫폼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네, 제가 말하면서도 약간 좀 황당해서. 네. 약물 지속 플랫폼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매일같이 아이템 회의를 할 때 보면요. 맞습니다. 뭐 작가님, PD님 그리고 저기 옆에 있는 이창진 아나운서 다 눈에 막 불이 켜지면서 뭘 살까? 네. 이것만 고민하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뭐 그래서 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네. 오늘 좀 펩트론도 좀 시세가 세게 분출됐던 거, 또 그렇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결국 시장의 이제 바이오의 중심은 약물 전달 기술력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결국에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도 네.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력 가지고 있는 기업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마을로 한번 설정해봤습니다. 기술 이전에 가능이 있는 말인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럼 어떤 종목인지 오늘 제약바이오, 뭐 알테오젠, 펩트론 주가 상승 보신 분들 맞습니다. 바이오 관심
깊어지셨잖아요. 오늘 이 종목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버스 번호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버스 번호는요. 397030번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버스 번호 397030번 버스입니다. 저희는 현재가에 매수해 볼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알테오젠이 오랜만에 20% 거의 폭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 제2의 알테오젠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에이프릴 바이오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모처럼 가져와 봤습니다. 왜 제2의 알테오젠이에요? 사실상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가 이제 면역 항암제 또 그리고 면역 질환 치료제 관련해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관련해서 기술 이전을 한번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5,400억 규모의 기술 이전을 성공을 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되지가 않아요. 근데 또 이제 APBR3 관련해서 자가 염증 질환 치료제 관련해서도 지금 임상 1상에 성공한 이후에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물 전담 플랫폼 관련해서 알테오젠과 마찬가지로 약물 지속 플랫폼, 사파 플랫폼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사파 플랫폼이 다양한 확장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또 암 치료 그리고 또 치매 치료 다방면으로 좀 확대 적용되고 있어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SK 리포터에서 좀 자극적으로 그 알테오젠을 놓치신 분들은 에이프릴 바이오를 사라라는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에이프릴 바이오의 올해 임상 이전,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또 그리고 기술 이전에 성공한다고 했을 때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매출 턴어라운드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노맥 컴퍼니도 지금 ADC 관련된 기술 이전 5,400억 규모의 기술 이전을 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전일 점상한가가 들어왔고 오늘도 강한 시세가 분출됐잖아요. 그랬을 때 제약바이오가 군집성이 있고요. 또 약물 전달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의미에서 결국 제가 에이프릴 바이오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또 어제 또 강하게 시세가 분출됐던 유한양행이 계속해서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의 지분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한번 투자를 했고요. 2021년도에도 투자를 해서 현재 2대 주주로 9.97%, 약 지분을 10%를 유한양행이 가지고 있다. 근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올해 8월 달에 렉나자 FDA 또 승인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에이프릴 바이오가 탄탄한 뒷배가 있고 또 그리고 에클론과 또 그리고 또 유한양행과 함께 에이프릴 바이오가 꾸준하게 또 협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1년도에 덴마크 뇌질환 치료제 룬드백에 또 기술 이전을 했던 사례가 있고요. APBR3도 임상 1상에서 유효성이 입증된 상태이다 보니까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고 사파 플랫폼에 대한 경쟁력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ADC 형태의 ADC 사파 항암제 뿐만 아니라 지속형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플랫폼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올해 기술 이전과 더불어서 실적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까지 본다고 했을 때 에이프릴 바이오가 지금 현 시점은 너무나 싸다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 버스로 가져와 봤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도 있고요.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여기에 유한양행이라는 키워드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료 부자인 것 같은데 저희 단기로 좀 수익을 내볼 수 있을까요? 네. 목표 주가 어디로 볼까요? 바이오 업황만 살아난다면요. 네. 에이프릴 바이오는 강하게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고 보고요. 현재가에서 매수가로 접근하도록 하겠고 1차 목표가로 16,500원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12,600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손절가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첫 번째 버스는요. 최근 펩트론으로도 수익을 많이 났으니까 네. 그 기세 몰고 바이오말로 가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버스도 노선부터 공개해 드릴게요. 장기, 중기, 단기 어떤 버스 탑승할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탑승할 버스는 바로 파랑버스, 시내버스를 타보겠습니다. 시내버스로 중기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볼 수 있습니다. 어느 마을을 향해 갑니까? 우리가 지금 산유국이 된다라는 기대감으로 네. 오늘도 유가 그리고 가스, 밸브 관련 종목들이 강한데요. 오늘은 원전 역설적으로 원전 섹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어제 저랑 약속했잖아요. 오늘 네. 이 대왕고래 테마 갖고 오신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이 상승 흐름이 이번 주 안에 진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지금 탈락자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사실상 지금 정부에서 어제 갑작스럽게 지금 이제 뭐 유가라든지 원유라든지 또 이제 가스 매장량이 최소 30억 배럴에서 그리고 최대 140억 배럴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삼성전자의 시총이 5배라고 하는 거는 최대 140억 배럴의 자원이 나왔을 때의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매장량을 정확하게
추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확인이 필요하다. 근데 그걸 올해 연말 12월 달에 시추공 5곳을 뚫어가지고 매장량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매장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3년 뒤에 이제 개발에 착수를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매장량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140억 배럴이 되지가 않는다면은 사실상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너무 깊숙이 자원이 있다고 했을 때는 심해.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또 이제 사업비가 또 이제 그 마진이 안 맞는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중간에 노이즈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2035년도는 돼야 로드맵상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상업화에 가능하기 때문에 2035년도에 우리가 산유국 반열에 오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조금 이제 안정을 찾고 그리고 최근에 유가 또 그리고 이제 가스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었던 원전 관련 종목들을 오히려 줍줍하자라는 의미에서 원전 마을을 한번 택해봤습니다. 오늘 뭐 두산 에너빌리티 저는 매수했습니다. 원전주 왜 이렇게 하락하나요? 라는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한번 집중해 주세요. 원전마을로 향하는 파란색 버스 번호는요? 네, 버스 번호는 298830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298830번 버스입니다. 원전마을로 향할 두 번째 버스 소개해 주시죠. 예전에 우리한테 50%대 수익을 챙겨줬던 슈어소프트테크라는 기업을 다시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네. 이 기업이 최근에 지금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 미션 크리티컬 솔루션을 공급했던 이력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원전 관련된 섹터로 묶였는데 원전은 사실상 소형 모듈 원자로가 가장 핵심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건설 기간이 한 10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소형 모듈 원자로는 2년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뉴스케일 파워에 또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기자재를 공급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기도 하고 그랬을 때 슈어소프트테크의 역할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미션 크리티컬 솔루션이 사실상 이제 원전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우주 항공 또 그리고 이제 방산 또 뭐 자율주행 또 그리고 뭐 SDV 로봇 다양한 4차 산업군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슈어소프트테크의 어떤 역할 또 그리고 실적 성장은 더욱더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약간의 어떤 소프트웨어 오류에도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번질 수 있는 대부분의 산업군에는 미션 크리티컬 솔루션이 들어간다. 국내에선 유일한 기업이다 보니까 그만큼의 희소성이 있는 기업이고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마찬가지로 탄탄한 뒷배가 있는데요. 현대차가 바로 2대 주주에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현대차가 지금 현재 지분을 7.32%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고요. 예전에 한 차례 절반 정도 이제 블록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전 차종을 SDV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최소한 2025년 내년까지는 슈어소프트테크의 2대주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돼서 원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4차 산업의 가장 핵심 솔루션이라 할 수 있는 미션 크리티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슈어소프트가 지금 매수 맥점이다라는 판단에 두 번째 버스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는 또 뒷배 현대차가 있었네요. 맞습니다. 앞서는 유한양에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현대차였습니다. 그럼 이 매력이 많은 종목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매수가는 현재 거로 접근하고요. 목표가는 6,700원. 일단 1차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5,1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5,100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 외 김준호 매니저를 만날 수 있는 시간도 궁금한데요. 지금 뭐 대왕고래에 대한 시선이 너무 쏠려 있잖아요. 맞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이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이슈 간단하게만요. 네, 오늘의 가장 핫 이슈는 오히려 지금 이제 유가와 또 가스 쪽에 수급이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시장 여파로 억울하게 조정이 나왔던 섹터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 주에 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관련된 내용을 어제 녹화 방송을 통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전일 녹화 영상 참고하시면 이번 주와 6월 시장 전략 잘 짤 수 있으니까 전일 녹화 영상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의 여러 정보 같이 확인해 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